한국사 능력검정시험 22회 고급 45번 문제입니다. 다음 담화문을 발표한 정부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저는 오늘 5.18 광주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면서 광주의 아픔을 씻어내고 그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정부의 방안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. 분명히 말하거니와 오늘의 정부는 광주민주화운동의 연장선 위에 서 있는 민주정부입니다. 또한 문민정부의 출범과 개혁은 광주 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실현시켜 나가는 과정입니다. 시대가 남겨준 앙금과 한을 훌훌 털고 일어나 신한국 창조에 저 넓고 큰 길로 나섭시다. 네, 지문을 잘 읽어보면요, 이제 5.18 운동 이후에 어떤 새로운 정부의 어떤 역사적 사명에 대한 새로운 의지를 또 알 수 있는 그런 지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어느 정부냐? 여러분들이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. 5.18 광주민주화운동 딱 보고는 밑에 지문 읽지도 않아요. 읽지도 않고는 전두환 정부, 그러니까 딱 전두환 정부로 해갖고 정답을 찾아내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러시면 안 됩니다. 지문을 다 읽으셔야 돼요. 키워드는 거기에 있는 게 아닙니다. 물론 5.18도 여러분 보셔야겠지만 그 이후에 문민정부의 출범이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 꼭 보셔야 됩니다. 문민정부, 우리가 그동안 역사적인 우리 현대사를 살펴보면은 박정희 정부 때 5.16 군사정변 이후 계속적으로 이제 군사 정권이 들어섰지 않습니까? 그렇죠? 그러다가 이제 박정희 정부, 전두환 정부, 노태우 정부가 다 군사 정권이었다가 이제 93년도에 처음으로 이제 우리가 문민정부가 이제 들어서게 됩니다. 그러면서 이제 실시했던 게 이제 역사 바로 세우기 해서 당시에 이제 5.18 광주민주화운동의 이제 하나의 주역이었던 전두환과 노태우를 구속시키죠. 구속시키고 또한 이제 지금 현재 경복궁 앞에 있었던 조선 총독부 건물을 철거합니다. 그런 것까지 여러분들이 좀 봐두셔야 된다는 사실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그러면은 지금 여기 지문에 나와 있는 내용은요, 김영삼 정부에 대한 내용입니다. 김영삼 정부. 그럼 김영삼 정부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들이 보기에서 고르시면 됩니다. 제가 이제 이 정부, 박정희 정부부터 쭉 써야 되는데 제가 이걸 다 어떻게 일일이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. 그렇기 때문에 한번 찾아내 보시겠습니다. 이거는요, 제가 다 정답을 찾아내기 전에 한 가지 팁을 말씀드리겠습니다. 여러분들 현대사를 공부할 때는 어떤 식으로 공부해야 되냐면요, 물론 앞시기에 대한민국 수립 과정에 대한 부분은요, 대한민국 수립 과정, 우리가 이제 미군정이 우리 한반도에 들어와서 진주에서 이제 그 이후에 이제 미군정이 시작되는 후부터 이제 이승만 정권이 이제 처음으로 이제 만들어지는 것까지의 과정들, 요거 이제 한번 살펴보셔야 되고요. 이승만 정부 같은 경우는 이제 반민특위라든가 농지개혁 이런 것들도 보셔야 되고요. 그 다음에 이승만 정부의 독재를 통해서 독재를 위한 어떤 작업들, 발췌개헌, 4.4.5.1 개헌 이것도 보셔야 됩니다. 또한 그런 어떤 또 이승만 정부가 또 3.15 부정선거를 통해서 계속해서 정권을 연장하려고 했을 때 이제 4.19 혁명이 발생하죠. 그러다가 이제 장면 내각이 들어섰고,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이제 5.16 군사정변이 일어났고, 박정희 정부가 들어서고, 유신체제가 또 이루어집니다. 박정희 대통령이, 당시 전 대통령이 이제 12.16 사태로 인해서 이제 마지막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서 신군부, 바로 전두환 노태우를 주축을 하는 신군부가 들어서게 되고요. 이후에도 이제 5.18 광주민주화운동, 민주화 항쟁, 그 다음에 6월 민주항쟁 이런 걸 통해서 이제 대통령 직선제가 또 이루어지게 되죠. 이런 일련의 과정들, 정치적 과정들 역시 중요합니다만은 그 정치적 어떤 그 과정들만이 아니고요. 그 이후에 그 정부의 어떤 정치적인 게 아니고 경제적인 모습들, 경제 70년대 60년대는 경공업에 70년대는 중화공업 이런 어떤 경제적인 부분들, 그리고 각 정부마다의 남북 관계, 이런 세 개의 영역으로 나누어서 여러분들이 꼭 봐두셔야 된다는 사실을 제가 꼭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. 중요합니다. 보기에는요, 주로 이제 경제적인 부분에 대해서 나왔습니다. 정치적인 어떤 그런 지문을 여기 딱 내놓고요. 그 다음에 경제적인 문제를 묻습니다. 각 정부. 김영삼 정부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. 지문은. 그럼 거기서 김영삼 정부 보기에서 찾으시면 됩니다. 개성공업단지가 조성되었다. 이거는 이제 김대중 정부 때 6.15 공동선언 이후에 김대중 정부가 이제 개성단지를 만들죠.
예, 그리고 이제 뭐 그 이후에 이제 뭐 경원선 복구 사업도 하고요. 그 다음에 이산가족 상봉도 하게 되고 면회소 설치도 하고요. 뭐 이런 것들 일련의 과정들 김대중 정부입니다. 2번 삼저호황으로 수출이 증가하였다. 삼저호황, 예, 요거는 이제 전두환 정부 때의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전두환 정부 때 모습이다. 자, 3번 원조 물자를 강화하는 삼백산업이 발달하였다. 이거는 이제 미국의 원조에 이제 의존해서 우리가 이제 1950년대 우리나라의 어떤 주축 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삼백산업. 삼백이 뭐냐면요, 세 개의 색깔이 이제 하얗다 그래가지고 뭐 설탕이라든가 밀가루라든가 아니면 그 면직물 이렇게 세 개가 하얗지 않습니까? 요거 이제 삼백산업이라고 했습니다. 자, 이런 게 이제 1950년대 이승만 정부 때의 모습입니다. 4번 경공업 중심의 수출 주도형 공업화 정책이 추진되었다. 이건 1960년대 이제 박정희 정부 때 모습이고요. 5번 경제활동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금융실명제가 실시되었다. 이거는 예, 김영삼 정부 때 금융실명제가 처음으로 실시가 됩니다. 그래서 45번의 정답은요, 네, 5번이 되겠습니다.